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변환입니다. 밤 소변 늘었다면 잠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일이 반복되시나요?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최근 들어 횟수가 늘었다면 몸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물론 나이가 들면 밤 소변이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수면, 수분 섭취, 약, 혈당, 부종 같은 요인도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횟수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일이 최근 들어 2번, 3번으로 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잠이 자주 끊기고 낮에 피곤함이 심해진다면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갈증입니다. 밤 소변이 늘면서 물을 자주 찾거나 입이 마르는 느낌이 함께 있나요? 소변 횟수와 갈증이 같이 늘면 혈당 문제 등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체중 변화가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세 번째는 다리 부종입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발목이 붓는 느낌이 있나요? 낮에 다리에 모인 수분이 밤에 누웠을 때 소변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숨참이나 심한 피로가 함께 있다면 진료 때 꼭 말씀해 보세요. 오늘부터는 딱 3가지만 기록해 보세요. 밤에 몇 번 깼는지, 저녁 물과 커피를 언제 마셨는지, 갈증이나 다리 부종이 있었는지입니다. 반복되거나 잠을 많이 방해한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하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냉커피 마시고 속이 불편하다면입니다. 냉커피 마신 뒤 속이 빵빵하신가요? 더운 날에는 시원한 커피가 참 당기죠. 그런데 마신 뒤에 속이 더부룩하고 밥은 조금 먹었는데 배가 꽉 찬 느낌이 든다면 그냥 넘기기보다 밥상 신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더위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속불편이 반복된다면 더위만의 문제라기보다 찬 음료를 마시는 시간, 식사량, 수분 섭취 리듬이 같이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복에 찬 음료부터 마시는지 보세요. 빈속에 커피를 먼저 마시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더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전 냉커피가 습관이라면 한두 숟가락이라도 드신 뒤 천천히 마셔보세요. 두 번째, 냉커피 후 밥양이 줄었는지 확인하세요. 찬 음료로 배가 먼저 찬 느낌이 들면 식사량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밥맛이 없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커피 양 마신 시간, 실제 밥양을 같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배가 빵빵한 느낌이 반복되는지 보세요. 트림, 속 답답함, 식후 포만감, 복부 팽만이 계속된다면 언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기록해두세요. 반복되는 증상은 진료 때 설명할 수 있어야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찬 음료를 식후에 큰 컵보다 작은 컵으로 물과 번갈아 천천히 마셔보세요. 속불편이 반복되거나 심해진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가족과 같이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떨린다면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후들거리시나요?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만 더 불안하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보다 한번 확인해 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흔들리거나 몸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근력, 균형, 관절 부담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는 난간을 먼저 잡는지입니다. 불안할 때만 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전부터 먼저 잡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난간을 잡고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가세요. 두 번째는 발끝이 계단 끝에 자주 걸리는지입니다. 발끝이 걸리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헐거운 신발, 어두운 계단, 급한 걸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무릎이 후들거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는지입니다. 반복된다면 언제, 어느 쪽 무릎인지, 얼마나 자주 그런지 적어두세요.
진료 때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부터는 속도를 줄이고 난간을 먼저 잡고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가세요. 떨림, 발끝 걸림, 힘 빠짐이 반복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같이 확인해보세요.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두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날씨가 안 좋을 때 무릎이 욱신한다면입니다. 비 오면 무릎 욱신? 날씨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습한 날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걷기 전부터 신경 쓰인다면 오늘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물론 날씨가 바뀔 때 관절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비 와서 그래 하고 넘기면 걷는 시간도 줄고 통증 패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인을 단정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신호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붓기입니다. 양쪽 무릎을 나란히 봤을 때 한쪽만 유난히 부어 보이나요? 무릎 주변이 빵빵하거나 바지가 한쪽만 더 당기는 느낌이 있다면 언제 그랬는지 적어두세요. 두 번째는 열감입니다. 한쪽 무릎이 다른 쪽보다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붉어 보인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특히 붓기와 함께 반복된다면 진료 때 꼭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계단 통증입니다.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앞쪽이나 안쪽이 찌릿한가요? 특히 내려갈 때 더 불편하다면 통증 위치와 상황을 기록해두세요. 이런 정보가 진료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무릎 통증을 짧게 기록해보세요. 언제 아픈지, 어느 쪽인지, 붓기나 열감이 있는지, 계단에서 더 아픈지. 통증이 반복되거나 심해진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함께 확인해보세요.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두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눈이 침침하면 글씨뿐만이 아니라입니다. 부모님이 눈이 침침하다면 발밑도 보셔야 합니다. 글씨가 흐릿한 것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자주 반복된다면 이동할 때 안전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눈 침침함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시야가 흐리면 바닥 경계, 문턱, 작은 물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은 낙상 예방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밤길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지나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발밑이 잘 안 보이거나 불을 켜도 길이 불안하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은 조명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계단 경계가 헷갈리나요? 계단 높낮이, 문턱, 바닥 무늬가 잘 구분되지 않으면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고 손잡이를 잡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눈 침침함에 두통이 같이 오나요? 흐릿함, 눈의 피로, 두통이 반복된다면 언제 생기는지 적어두세요. 진료 때 말씀드리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3가지만 확인해보세요. 안경 도수, 집 안조명, 정기 눈 검진 일정입니다.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안과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하고 가족에게 공유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수박 먹기 전에 당 체크부터입니다. 수박으로 한 끼 때우시나요? 더운 날에는 밥보다 수박이 더 잘 넘어가죠. 그런데 50대 이후 특히 혈당 관리 중이라면 시원하다고 큰 그릇째 드시는 습관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식이 맞습니다. 수박도 수분이 많고 여름에 먹기 좋은 과일이죠. 하지만 과일에도 당과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먹어도 되나? 보다 얼마나 먹고 있나? 입니다. 첫 번째, 한번 양을 보세요. 큰 그릇에 담아두면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접시에 덜어두면 과식하는 습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식사 대용은 피하세요. 밥은 안 먹고 수박만 먹자는 식사는 영양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식사를 먼저 하고 과일은 후식처럼 조금만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 중이라면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수박을 먹은 시간, 양, 식후 느낌을 기록해 두세요. 혈당이 반복해서 높거나 불편감이 이어지면 진료 때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수박은 큰 그릇째 먹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기. 밥 대신 먹기보다 식사 후 조금만 먹기.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아침 허리 뻣뻣하면 이 동작부터입니다. 아침 첫걸음 허리가 뻣뻣하면 바로 걷지 마세요. 자는 동안 몸이 오래 움직이지 않아서 허리와 골반 주변이 굳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벌떡 일어나기보다 몸을 먼저 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증상 무조건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거나 일어나자마자 걷기 힘들 정도라면 내 몸의 신호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 위치입니다. 허리 가운데가 불편한지, 엉덩이 쪽이 당기는지, 한쪽만 유독 뻣뻣한지 살펴보세요. 진료를 받을 때도 이런 위치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리 저림입니다. 허리 불편감이 다리로 내려가거나 찌릿함, 감각 둔함, 힘 빠짐이 반복된다면 그냥 참지 말고 진료 때 꼭 말씀하세요. 몸이 보내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움직이면 풀리는지입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보세요. 조금씩 부드러워지는지 아니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침대 옆에 앉아서 발목, 무릎부터 천천히 깨워주세요. 허리는 갑자기 비틀지 마시고요. 반복되거나 다리 저림이 있으면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하고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손떨림 변환입니다. 손떨림, 긴장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숟가락질할 때, 글씨 쓸 때 손이 예전보다 자주 떨리시나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양상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이 떨리면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반복되거나 전과 달라졌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쪽 손입니다. 양손이 비슷하게 떨리는지 아니면 오른손이나 왼손 한쪽만 유독 더 떨리는지 살펴보세요.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짧게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쉬고 있을 때입니다.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떨림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반대로 컵을 잡거나 움직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걸음 변화입니다. 손떨림만 보지 말고 걸음이 느려졌는지, 보폭이 작아졌는지, 발을 끄는 느낌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런 변화는 진료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면 짧게 영상으로 남겨보세요. 어느 손인지, 쉴 때인지, 걸음 변화가 있는지 함께 기록하면 좋습니다. 생활이 불편하거나 반복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해두고 가족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 귀로 듣는 1분 만화. 오늘의 소식은 TV 볼 때 발목만 돌려돈입니다. 일어날 때 발이 무겁다면 발목부터 보세요. TV를 오래 보고 일어날 때 발이 묵직하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보다 오늘 발목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운동은 꼭 밖에 나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몸이 무거운 날에도 소파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부터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는 발목 뻣뻣함입니다. 발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보세요. 한쪽으로 5번, 반대쪽으로 5번. 잘 안 돌아가거나 뻐근하면 오늘의 확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당김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앞으로 쭉 다시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종아리 뒤쪽이 과하게 당기거나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오래 앉는 시간입니다. TV를 보다 보면 1시간은 금방 지나가죠. 광고가 나올 때마다 30초만 발목 돌리기, 발끝 당기기, 뒤꿈치 들기를 해보세요. 오늘부터 광고 시간마다 해보세요. 발목 돌리기 10번, 발끝 당기기 10번, 의자 잡고 까치발 5번에서 10번. 어지럼, 붓기, 통증이 반복되면 진료 때 꼭 말씀하세요. 부모님께 해당된다면 저장하고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는 올리를 구독하세요.